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13조 원 요구에 대한민국이 핵무장 선언으로 맞섰기 때문입니다. 미군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것이라 믿던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고 72시간 내로 직접 확인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급히 조사단을 파견했죠.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조사단의 충격적인 보고에 결국 미국은 스스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초강대국 미국을 쓰러뜨린 대한민국의 핵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핵융합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오후 4시 워싱턴 DC 국방부 긴급상황실에 울려 퍼진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모로조프입니다. 러시아 출신 핵물리학자로 여우 전쟁 때 망명 후 지금은 미국에서 에너지부 수석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붉은 경보등이 상황실 전체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상황판에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고 대전 상공에서 붉은 원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 옆으로 커다란 숫자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72시간 0분 0초, 정확히 3일. 의회 청문회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리처드 베컴 국방부 부차관보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이 자주국방을 선언한 지 6시간도 안 됐는데 태양의 힘을 무기로 만들었다니. CIA 동아시아 담당관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위성이 포착했습니다. 대전 연구소에서 태양 중심부와 같은 온도 1억 도를 48초간 유지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끼어들었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48초간 유지하는 건 현재 인류 기술로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20초가 한계고 중국도 30초를 넘지 못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설계한 시설도 마찬가지였고요. 리처드가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뭡니까? 에너지부 공식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온도 1억 도, 유지 시간 48초, 에너지 출력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박사, 핵융합이 뭐고 왜 이게 위험한 겁니까? 국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태양이 빛나는 원리입니다. 수소 원자 2개를 합쳐서 헬륨을 만들 때 나오는 에너지죠. 핵폭탄보다 깨끗하고 1000배는 강력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걸 무기화했다면 말을 멈췄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미래였죠. 한국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77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완전한 자주국방을 선언한다.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전시작전 통제권을 즉시 회복하며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했다고요. 국무부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앞에 10만 명이 모여서 환호했답니다. 독자적 억제력. 그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상황판에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현재 남은 시간 71시간 45분 23초. 리처드가 일어섰습니다. 실태조사단을 즉시 구성하십시오. 72시간 안에 한국이 정말 이 기술을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모로조프 박사, 당신이 조사단장입니다. 러시아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였잖습니까? 한국이 뭘 숨기고 있는지 밝혀내십시오.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태양을 가둬놓는 기술을 완성했다면요? 그건 제가 아는 물리학이 모두 틀렸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로조프 박사, 당신이 러시아를 떠난 이유를 압니다. 당신의 연구를 무기로 만들려는 푸틴에게 저항했죠. 양심 있는 과학자로서 존경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같은 길을 가려 합니다. 평화를 위한 기술이 전쟁의 도구가 되려 하고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 두려워했던 일이었죠. 과학이 인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조국을 버리기까지 했던 저였기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조사단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리처드가 대답 대신 파일을 건넸습니다. 핵물리학자 셋, 군사전문가 둘, 정보분석관 하나, 총 6명입니다. 내일 새벽 6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출발합니다.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MIT 교수의 일본 원자력연구소 직원까지 모두 쟁쟁한 인물들이었죠. 한국 정부는 협조적입니까? 제한적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군사기밀이 아닌 선에서 공개하겠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살상무기를 만든 게 아니다.
평화를 지키는 방패를 만들었다고요. 평화를 지키는 방패. 제가 러시아에서도 들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무기는 처음엔 방어용이라고 하죠. 기계 음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71시간 23분 45초 남았습니다. 리처드가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진실을 밝혀내십시오. 한국이 이 기술로 세계를 위협한다면 우리도 대응해야 합니다. 제재든 압박이든 아니면 말끝을 흐렸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선제 공격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을 나서는데 CIA 분석관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모로조프 박사님, 돌아봤습니다. 한국연구소 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개를 저었죠. 윤태경 박사입니다. 당신이 러시아에 있을 때 2019년 모스크바 학회에서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친 후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젊은 과학자. 과학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물었던 사람.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을까요? 분석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박사님이 알아내셔야죠. 단지 그는 항상 말했답니다. 진짜 힘은 파괴가 아니라 제어에서 나온다고요. 제어.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방사선 측정기, 분석 장비들. 망명할 때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이었죠. 침대 옆 탁자에서 알람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밤 11시 40분. 출발까지 6시간도 남지 않았죠. 한국이 정말 태양의 힘을 손에 넣었을까? 평화를 위한 기술일까? 아니면 새로운 위협일까?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3년 전 모든 걸 버리고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죠. 가족도, 조국도, 모든 연구 자료도 두고 왔습니다. 오직 신념 하나만 가지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리처드였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 담당관을 지정했습니다. 김아린 소령이라고 미래전략실 소속입니다. 김아린.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MIT에서 핵공학 석사를 받았답니다. 28살인데 벌써 소령입니다. 그리고 리처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논문을 번역했더군요. 과학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관하여라는 그 논문을요. 망명 직전에 쓴 마지막 논문 말입니다. 제 마지막 논문을 번역했다고요? 왜 한국의 젊은 장교가? 알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멀리 펜타곤 건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한국이 태양을 가뒀다면 물리학이 틀린 겁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물리학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걸까요? 새벽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72시간. 그 시간 안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죠. 핸드폰 화면에 시계를 봤습니다. 69시간 52분. 초침이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이번 임무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순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오전 9시, 카운트다운은 58시간 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태양을 가둔 나라치고는요. 모로조프 박사님. 계단을 내려서자 젊은 여성 장교가 경례를 했습니다. 김아린 소령이었죠. 미래전략실 김아린입니다. 앞으로 3일간 조사단을 안내하겠습니다. 28살. 리처드가 말한 대로 너무 젊은 소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확신에 찬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다른 조사단원들은요? 이미 도착해서 대기 중입니다. 브리핑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공항 특별 통로를 지나가는데 벽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주국방 원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비핵 평화의 길이라고 적혀 있었죠. 비핵 평화. 모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1억도 플라즈마가 평화적이라니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5명의 조사단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해리슨이 먼저 손을 내밀었죠. 드디어 만나네요. 모로조프 박사. 당신의 플라즈마 안정화 이론,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네요. 제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러시아를 떠난 순간 제 연구도 과거가 됐으니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마린 소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국방부 공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린의 한국 국방부 로고가 떴습니다. 그 옆에 비핵억제력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보였죠.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핵실험도 핵물질 농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것은 핵융합 에너지 기술입니다. 야마다 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군사적 용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마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억제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살상무기는 아닙니다. 말장난 같았죠. 억제력이 있는데 무기가 아니라니.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시설 일부와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단,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입니다. 리처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상통화였죠. 모로조프 박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방금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은 비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현재 가동률 92%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기마린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마린을 봤습니다. 시설 견학은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가시겠습니까? 대전까지 1시간 걸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57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기마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검은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에는 특수 필름이 붙어 있어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았죠. 대전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기마린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예비 데이터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데이터를 훑어봤습니다. 플라즈마 온도 1.05 곱하기 10의 8제곱 켈빈. 유지 시간 48초. 에너지 전환 효율 97.3%.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국제원자력기구에도 제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장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도 40초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국이 벌써 성공했다니 놀랍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기마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운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1시간 후 대전 핵융합 연구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죠. 입구에는 평화를 위한 에너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기마린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비일 지하라는 표시가 떴죠. 지하로 가는 겁니까? 주요 시설은 지하에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엘리베이터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10초, 20초, 30초. 상당히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있었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 축구장 2개는 들어갈 만한 크기였죠. 천장 높이만 30m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면에 거대한 도넛 모양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토카막, 플라즈마를 가두는 자기장 용기였죠. 그런데 이건 제가 러시아에서 설계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아니, 거의 똑같았죠. 어떻게 이게 여기에? 기마린이 제 옆에 섰습니다. 놀라셨나요? 토카막 설계의 기본 원리는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기본 원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코일 배치, 진공 용기 구조, 심지어 제어 시스템 배치까지 제가 2020년에 설계했던 알파 프로젝트와 판박이었죠. 그 설계는 러시아 국가기밀이었습니다. 제가 망명할 때도 가져오지 못한 자료였죠. 박사님? 마이클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단지 규모가 예상보다 커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종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현재 가동률 92%입니다. 한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리처드가 말한 그 숫자였죠. 왜 100%가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마린이 대답했습니다. 안전 마진입니다. 92%면 충분하니까요. 충분하다. 무엇에 충분하다는 걸까요? 모니터 중 하나에 KARC1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비핵억제 코어라고 적혀 있었죠. 저건 뭡니까? 군사기밀입니다.
김아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마다가 방사선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이상하네요. 중성자 방사선이 거의 없습니다. 맞았습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막대한 중성자가 방출되는데 여기서는 그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았죠. 특수 차폐 기술입니다. 김아린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신기술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폐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한 구석에 출입금지 표시가 된 문이 있었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 안은 뭡니까? 추가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김아린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사단원들이 각자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제실을 둘러봤죠. 그러다 한 모니터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러시아어로 된 메뉴가 보였거든요. 시스템 진단이라는 뜻이었죠. 왜 한국 시설에 러시아어 메뉴가 있을까요? 김소령. 제가 불렀습니다. 혹시 러시아 기술을 도입했습니까? 김아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국제협력 차원에서 일부 참고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하지만 이건 참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리처드였죠. 뭔가 발견했습니까?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아린이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고하십시오. 나중에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피에르가 다가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시설이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데 비핵이라고 주장하다니. 그러게요. 저는 다시 토카막을 봤습니다. 제가 설계했던 그 기계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김아린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는 데이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식당으로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러시아 기밀 설계를 입수했을까? 설마 제 옛 동료 중 누군가가? 박사님은 김치를 좋아하십니까? 김아린이 물었습니다. 러시아에도 비슷한 음식이 있습니다. 크바셋나야 카푸스타라고요. 아, 절인 양배추죠? 하지만 김치가 더 맵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진짜 미소였죠. 박사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관하여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왜 그 논문을요? 과학자의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박사님처럼 신념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념. 그 단어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뭔가 이상했죠. 숫자는 완벽했지만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50시간 30분 남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실제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험이라 1억도 플라즈마를 직접 본다는 거군요.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조사단원들은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 정말 핵융합에 성공했을까?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제일 큰 의문. 제 설계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창밖으로 대전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하지만 그 지하 깊은 곳에서는 태양이 갇혀 있었죠. 내일이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새벽 3시가 넘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대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기 어딘가 지하 깊은 곳에서는 인공태양이 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43시간 0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어제 받은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플라즈마 온도 1.05 곱하기 10의 8제곱 켈빈. 이 숫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려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아린 소령이었죠. 모로조프 박사님, 깨어 계신가요? 윤태경 소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가능하신가요? 새벽 3시예요. 이상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30분 후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내려갔습니다. 김아린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실험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지금 실험을 한다고요? 새벽이 전력 부담이 적거든요. 다시 그 검은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엔 저 혼자였죠. 다른 조사단원들은 부르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왜 저만 부르신 겁니까? 김아린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소장님이 박사님과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모스크바 학회 이후 5년 만이라고요. 연구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어제보다 한층 더 아래였죠. B 지하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문이 열리자 윤태경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로조프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 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눈빛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윤 소장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는군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죠. 제 질문 기억하십니까? 모스크바에서 드렸던 과학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책임은 우리가 만든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포함한다고 했죠.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러시아를 떠났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특별합니다. 윤태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거대한 강화유리 문을 지나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죠. 정면에 거대한 구형 장치가 있었습니다. 토카막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였죠. 수천 개의 초전도 코일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설계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태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박사님의 알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선했죠. 어떻게 그 설계를 입수했습니까? 러시아 국가기밀인데. 윤태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사님의 전 동료가 협력해줬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가 제 설계를 팔아넘긴 걸까요?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태경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실험실에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보호 장구를 착용했죠. 플라즈마 점화 준비 완료.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3, 2, 1, 점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구형 장치 중심부에서 푸른 빛이 폭발했죠. 아니,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제어된 빛이었습니다. 플라즈마. 1억 도의 불꽃이 자기장 안에 갇혀 춤추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온도 상승 중. 5천만 도, 7천만 도, 9천만 도, 1억 도 도달. 환호성이 터졌지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물리학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플라즈마가 너무나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어율 97.3% 유지 중.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80%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경이 제 옆에 섰습니다. 박사님의 이론에 우리의 기술을 더했습니다. 자기장 배열을 3차원에서 4차원으로 확장했죠. 4차원 자기장 배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개념이었습니다. 20초, 30초, 40초, 카운터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48초 달성. 플라즈마가 서서히 꺼졌습니다. 완벽한 제어하에 종료된 것이죠. 실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비핵 억제력입니까?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폭탄보다 강하지만 파괴가 아닌 제어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걸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회복. 이상한 단어였습니다. 벽에 걸린 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복 웨이프 잃었던 것을 되찾다. 무엇을 회복한다는 겁니까? 주권입니다. 김아린이 대답했습니다. 70년간 미국에 의존했던 국방주권의료. 윤태경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공식 인증서입니다. 이 기술이 국제법 위반이 아님을 증명하죠.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 사항 없음. 평화적 목적의 에너지 기술로 분류. 하지만 제가 본 건 평화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는 기술이었죠. 박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윤태경이 말했습니다.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죠. 제가 러시아에서 고민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데이터를 복사해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단, KARC1 관련 데이터는 제외입니다.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복사하면서 생각했죠. 이건 핵보다 정교해.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완벽한 제어. 파괴가 아닌 억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방위비 예산은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아린이 대답했습니다. 8.2%입니다. 약 5조 원이 추가로 투입됐죠. 5조 원. 한국 정부가 이 기술에 걸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복사가 끝났습니다. USB를 빼면서 윤태경을 봤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평화를 위한 겁니까? 그건 우리가 아니라 세계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의 대답이 묘했습니다. 실험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플라즈마는 꺼졌지만 그 잔상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김아린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죠.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38시간 30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복사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뭔가 빠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KARC1. 그게 진짜 열쇠인 것 같았죠. 창밖으로 대전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들은 자기 발 아래 잠든 거인을 알고 있을까요? 리처드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한국이 핵융합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아는 핵융합이 아닙니다.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하고,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트북 화면에 반사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아니, 두려워 보였습니다. 과학자로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데이터를 보다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책상에 엎드린 채로요. 핸드폰 진동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2시간밖에 자지 못했군요. 리처드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요청이었죠. 급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모로조프 박사, 깨웠다면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CIA가 결정적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한국이 비밀 핵실험을 했다는 증거요. 잠이 확 깼습니다. 뭐라고요? 화면에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한반도 남쪽 해상, 붉은 원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게 뭡니까? 어제 새벽 2시 43분. 남해상에서 포착된 열 반응입니다. 핵폭발 특유의 잔류열 패턴이 명확합니다.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이상한 열원이 보였죠. 온도 분포도 핵폭발과 유사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 본 실험은 완전히 제어된 핵융합이었습니다. 폭발이 아니었어요. 리처드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CIA 동아시아 부서장 제임스 윌슨이 직접 분석한 자료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제임스 윌슨.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죠.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이 굳이 우리에게 기술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비밀 실험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리처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도 의문이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카운트다운 36시간 남았습니다. 리처드가 재촉했습니다. 이 증거를 한국 측에 제시하고 진실을 밝혀내십시오. 필요하면 압박해서라도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년간 함께 일하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리처드, 혹시 이 사진의 출처를 확인해봤습니까? CIA가 보낸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화면이 꺼졌습니다. 급하게 끄는 것 같았죠. 위성사진을 다운로드받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없이 해봤던 작업이었죠. 가짜 증거를 찾아내는 일.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파일 생성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촬영 시간보다 생성 시간이 더 빨랐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픽셀 분석, 압축 패턴, 색상 분포,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죠. 파일 경로의 에랑글리.
GovJW라는 표시, CIA 본부 랭글리에서 편집된 파일이었습니다. JW는 제임스 윌슨의 이니셜이겠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노크였죠. 모로조프 박사님, 김아린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죠. 이걸 보셔야 합니다.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똑같은 위성 사진이 있었죠. 제가 방금 받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30분 전에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죠. 김아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방부 사이버전 팀이 분석해보니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왔습니다. 확대된 사진. 좌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북위 34도 15분, 동경 128도 30분. 이 좌표를 아십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해군 제7함대가 어제 실시한 스탠더드 미사일 3 요격 훈련 지점입니다. 정확히 새벽 2시 43분에 실사격이 있었죠. 김아린이 미 해군 공식 훈련 일지를 보여줬습니다. 시간과 좌표가 정확히 일치했죠. 그런데 왜 좌표를 남해로 옮긴 걸까요? 800km나 이동시켜서 마치 한국이 핵실험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작. CIA가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이 분석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도 MIT에서 공부했다고 했잖습니까? 디지털 포렌식 석사 과정도 마쳤죠.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박사님의 그 논문, 과학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관하여를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하셨죠. 김아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원본 파일과 조작된 파일을 비교해보세요. 두 파일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픽셀 단위로 분석하자 조작 흔적이 명확했죠. 여론의 가장자리가 부자연스럽게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조작입니다. 귀국의 실험열입니다. 김아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위도를 보세요. 실제 위치에서 800km나 이동시켰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속인 겁니까? 아니면 그도 속은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미국 번호였죠. 여보세요? 모로조프 박사님이시죠?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어에 약간의 러시아 억양이 섞여 있었죠. 누구십니까? 저는 타냐 이바노바입니다. CIA 분석관이죠. 러시아계 미국인입니다. 무슨 일로? 박사님께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 위성사진 절대 믿지 마세요. 제임스 윌슨 부서장의 지시로 만든 가짜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편집 작업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부했더니 다른 팀이 했죠.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됐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박사님이 러시아를 떠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쓸 무기 개발을 거부하셨죠. 진실을 위해 모든 걸 버리신 분이 거짓에 이용당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더러운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박사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아린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내부 고발자입니다. CIA 내부에서도 이 조작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CNN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긴급 속보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남해상에서 비밀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포착됐습니다.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에 그 조작된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독점 입수라는 자막과 함께요. 백악관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으며 한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BBC, NHK, 모든 곳에서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이미 시작됐네요. 김아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론전이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조작했다고?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과학을 무기로 만드는 걸 거부하고 러시아를 떠났는데 이제는 미국이 과학적 증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김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평화를 위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믿었던 나라가 이런 짓을 하다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0월 3일 아침. 카운트다운은 35시간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리처드에게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 조작 확인. 즉각 해명 요구.
하지만 보내기 버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리처드도 이 조작을 알고 있을까요? 김아린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급하게 조작까지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박사님이 러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혼자 남았습니다. 조작된 위성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에란 JW라는 흔적이 선명했죠. 메일 작성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학적 증거를 조작하는 것과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것. 어느 쪽이 더 큰 범죄입니까?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저도 이 진실 게임의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조작했다고? 혼잣말이 다시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곧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조작된 증거 때문에요. 과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후에 김아린이 보여준다는 것. 그게 뭘까요? 한국이 정말로 숨기는 게 있다면 그건 핵실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일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알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겠죠. 35시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창밖을 보고 있던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김아린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예정보다 빨랐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아린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죠. 약속한 오후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CNN 방송 때문에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확인했습니다. 34시간 45분. 무엇을 보여주실 겁니까? KARC-1입니다. 그 이름. 계속 궁금했던 바로 그것이었죠. 군사기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윤 소장님이 특별 허가를 내리셨어요. 조작된 증거에 대응하려면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다시 그 검은 버스를 탔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도로는 복잡했죠. 서울 시민들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김아린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보실 것은 극소수만 아는 기밀입니다. 한국 정부 내에서도 10명도 안 됩니다. 왜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박사님의 메일을 봤습니다. 리처드에게 보낸 것, 과학적 증거를 조작하는 것과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것, 어느 쪽이 더 큰 범죄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드리려고요.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평화롭게 흐르는 강물. 하지만 며칠 후면 이 평화도 깨질지 모릅니다. 1시간 후 다시 대전 연구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입구였죠. 위장된 물류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입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김아린이 복잡한 코드를 입력했죠. 지문 인식, 홍채 인식, 그리고 음성 인식까지. 김아린 소령, 특별 접근 승인. 기계음이 응답했습니다. 승인 확인. B3 지하로 이동합니다. B3 지하. 어제보다 한층 더 깊은 곳이었죠. 하강하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상당한 깊이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50m 지하입니다. 김아린이 설명했습니다. 핵폭탄 직격에도 견딜 수 있는 깊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기다리고 있었죠. 두께만 1m는 되어 보였습니다. 윤태경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군복을 입은 장성들이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박사님. 이번엔 진짜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어제 보신 것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핵심을 보여드리죠. 한 장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박진호 중장입니다. 외국인에게 이걸 보여주는 건 처음입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유압 장치가 무거운 소리를 냈죠.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멎었습니다. 정면에 거대한 금속 구체가 있었습니다. 직경 10m는 되어 보이는 완벽한 구형.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희미한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죠. 이게 KARC-1입니다. 윤태경이 말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반응로 코어 1호기. 우리는 이걸 태극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열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묘한 진동이 있었죠.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핵융합로가 아닙니다. 김아린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핵융합과 핵분열을 동시에 제어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핵폭발 없이 핵에너지를 완벽하게 제어하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이었죠. 박진호 장군이 덧붙였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국방 예산의 8.2%를 비밀리에 투입했죠.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윤태경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제어율 99.2%, 플라즈마 유지 시간 48초, 에너지 변환 효율 97%, 완벽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사님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윤태경이 대답했습니다. 플라즈마 안정화 이론을 역으로 이용했죠. 폭발이 아니라 영구 제어를 목표로요. 제가 만든 이론이 이렇게 쓰이다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실제 가동을 보여주세요. 김아린이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분 가동 준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등이 깜빡였죠. 모든 인원 보호장구 착용, 특수 고글을 받아 썼습니다. 3, 2, 1. 가동,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구체에서 폭발적인 빛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제어된 에너지였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춤췄습니다. 출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지만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었죠. 온도 5천만 도 돌파, 7천만 도, 1억 도 도달. 연구원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출력 1테라와트 도달, 1테라와트. 한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10배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억제력입니다. 김아린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핵무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핵무기보다 강력하죠. 폭발시키지 않고도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박진호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 에너지를 무기화하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도시 하나를 통째로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방사능 오염 없이요. 윤태경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표지에 핵 없는 핵보유국이라고 적혀 있었죠. 국방과학연구소 공식 보고서입니다. 펼쳐봤습니다. KARC-1은 국제법상 핵무기가 아님. 그러나 억제력은 핵무기 1000발에 해당. 한반도 전체 방어 가능.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기술을 정말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미 실전 배치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진호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전국 5곳에 소형 버전이 설치되어 있죠. 북한이 공격하면 3초 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눈이 부셔서 손으로 가렸죠. 이건 금지된 기술이야. 무의식적으로 러시아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금지된 게 아닙니다. 김아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숨겨진 거죠. 강대국들만 독점하려 했던 기술입니다. 우리는 그 독점을 깬 겁니다. 윤태경이 가동 중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서히 빛이 줄어들었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미국이 조작까지 하면서 우리를 막으려 하는지. 맞았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죠.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이 되는 방법. NPT 체제를 완전히 우회하는 기술. 만약 이 기술이 확산되면, 네, 세계 질서가 바뀝니다. 윤태경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개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통제실 모니터에 CNN이 켜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조작된 위성사진을 보도하고 있었죠. UN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한국 제재 결의안 상정 예정, 미국, 동맹 재검토 시사, 이런 자막들이 흘러갔습니다. 34시간 남았습니다.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그 안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적이 됩니다. 저는 다시 그 거대한 구체를 봤습니다. 푸른 빛이 맥박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마치 살아있는 심장 같았습니다. 이 자료를 가져가도 됩니까? 그러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윤태경이 USB를 건넸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단, 제작 방법은 제외하고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지만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무게가 느껴졌죠. 박사님, 김아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작된 거짓을 따를 것인지, 숨겨진 진실을 밝힐 것인지. 박진호 장군이 덧붙였습니다. 박사님이 러시아를 떠난 이유를 압니다. 과학이 살인 도구가 되는 걸 거부하셨죠. 우리의 기술은 다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지키는 기술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과학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위협의 시작일까요? 지상으로 올라오는 동안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연구, 망명,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평범한 세상. 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는 태양보다 뜨거운 불꽃이 잠들어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리처드였습니다. 모로조프, 당장 보고하시오. 한국이 뭘 숨기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었죠. 리처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위성사진이 조작된 걸 알고 있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리처드의 침묵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6시. 카운트다운은 28시간 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황혼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빛들.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KARC1의 데이터가 화면에 떴죠. 제어율 99.2%. 이 숫자를 다시 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리처드였죠. 이번엔 침묵하지 않을 모양이었습니다. 모로조프, 아까는 미안합니다.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거짓말.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한국이 뭘 보여줬습니까? 핵융합 실험 시설입니다. 매우 진보된 기술이지만 핵무기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플라즈마 제어 기술입니다. 에너지 생산용이죠. 일부만 말했습니다. KARC1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죠. 그게 다입니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사,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미국이 당신을 받아들였잖습니까? 리처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이 러시아를 떠난 이유를 기억하세요. 푸틴의 전쟁 기계가 되기를 거부했잖습니까? 기억합니다. 그럼 한국도 똑같이 봐야죠. 그들도 위험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있었죠. 리처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뭡니까? 미국은 왜 그 위성사진을 조작했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임스 윌슨이 편집한 파일입니다. 메타데이터에 다 나와 있어요.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렉세이, 때로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한국이 독자적 핵능력을 갖는 걸 막아야 해요. 동북아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만든 겁니까? 필요하기였습니다. 필요악, 러시아에서도 들었던 말이었죠. 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청문회가 오후에 열리니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실태조사단 보고서 001-K. 제목을 입력하고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을 비난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힐까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99.2% 제어율.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과였죠. 창밖의 서울 야경이 더 밝아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저녁을 먹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내일 그들에게 쏟아질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른 채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제어된 에너지원입니다. 멈췄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KARC1 자료를 열었습니다. 핵 없는 핵보유국. 모순적이면서도 절묘한 표현이었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두려움으로 핵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통제욕으로 핵을 독점하려 했죠. 그런데 한국은 신뢰로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파괴가 아닌 제어를, 공격이 아닌 방어를,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단계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핵에너지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진보입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김아린이었죠.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쓰고 있습니다. 김아린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박사님이 러시아를 떠난 이유잖아요. 진실을 위해서. 맞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이유, 거짓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합니다. 모든 걸 공개할 예정이에요. KARC 원도요. 놀랐습니다. 그 극비 기술을 공개한다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몰리느니 진실로 맞서는 게 낫죠. 전화를 끊고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출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도 추가했습니다. 조작의 증거를 하나하나 지적했죠. 위성사진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실제 여론은 미 해군 훈련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좌표가 800km 이동되었습니다. 리처드가 이 보고서를 보면 분노하겠죠.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카운트다운은 23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계속 타자를 쳤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NPT 체제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보고서가 거의 완성되었죠. 마지막 단락을 썼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괴가 아닌 제어의 길을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뭐라고 할까 고민했죠. 001-K 보고서. 아니, 이건 너무 건조했습니다. 다시 생각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KUREATH Nuclear Peace. 한국, 숨겨진 핵평화. 영어로 쓰긴 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내일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을 열자 서울에 밤바람이 들어왔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죠. 노트북을 다시 봤습니다. 보고서 파일이 조용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숨겨진 핵평화. 이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것. 카운트다운을 봤습니다. 20시간 30분.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한국의 운명도, 제 운명도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워싱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서울을 떠난 지 14시간 만이었죠. 펜타곤, 링컨 기념관, 그리고 국회의사당의 도미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리처드였죠. 모로조프, 보고서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게 당신이 내린 결론입니까? 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결론입니다. 1시간 후에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의회에서 직접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 NHK, 전 세계 언론이 몰려 있었죠. 한국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리처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CIA의 제임스 윌슨도 있었죠. 알렉세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세요. 무엇을 수정하란 겁니까? 한국이 위험하다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써주세요. 제임스 윌슨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세요. 한국이 독자적 핵능력을 갖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제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윌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 비확산 체제가 무너집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거짓 증거를 만드는 순간 무너진 겁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윌슨이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타냐 이바노바였죠. CIA 내부 고발자. 박사님,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냈어요. 리처드와 윌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청문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300명은 들어갈 수 있는 대형 회의장이었죠.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핵개발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실태조사단장 모로조프 박사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선서하시겠습니까?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사흘간 한국의 핵시설을 조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경파로 유명한 톰 하킨스 상원의원이었죠. 그럼 CIA가 제출한 위성사진은 뭡니까? 조작입니다. 더 큰 술렁임이 일었죠. 스크린을 켰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가 떴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조작되었습니다. 실제 열어는 미 해군 제7함대의 미사일 훈련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좌표 이동, 시간 조작, 픽셀 편집 흔적까지. 그리고 방금 전 CIA 내부에서 원본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타냐가 보낸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위원장이 리처드를 봤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럼 한국이 개발한 건 뭡니까?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혁명적인 핵융합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플라즈마 유지 시간 48초, 제어율 99.2%.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과입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기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에너지부가 공식 인증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에너지 생산용이며 핵무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화면에 에너지부 공식 문서가 떴습니다. 기술 검증 완료. 평화적 목적 확인. 하지만 이 기술도 무기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술이 그렇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에 66조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방 예산의 8.2%를 15년간 투입했죠. 그들이 원한 건 공격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니퍼 밀러 의원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러시아 출신이시죠? 미국의 이익보다 한국 편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일어섰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입니다. 러시아가 거짓말했을 때 떠났고 미국이 조작했을 때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 개발을 거부하고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그런 제가 미국의 거짓에 동조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과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보다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더 위험합니다. 한국은 그 균형을 완성했습니다. 파괴가 아닌 제어의 기술로요. 리처드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허락합니다. 모로조프 박사는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한국 측에 매수됐을 가능성도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매수, 제가 받은 건 진실뿐입니다. 오히려 묻겠습니다. CIA는 왜 증거를 조작했습니까? 리처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했습니다. 모로조프 박사님,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억제력이라는 길을요.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스크린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술 주권 확인. 70년간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우산을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조작이 아닌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주권국입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리처드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워싱턴의 가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아린이었죠. 박사님, 청문회 생중계 봤습니다. 한국 전체가 지켜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진실이 한국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윤태경 소장님이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십니다.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박사님의 보고서 덕분에 UN 제재안이 철회됐습니다. 미국도 공식 사과를 검토 중이래요. 다시 국회의 사당을 돌아봤습니다. 리처드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실패, 그리고 굴욕. 하지만 저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니까요.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비가 보였습니다. 높고 뾰족한 첨탑, 마치 진실을 가리키는 화살 같았죠. 라디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융합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CIA의 정보 오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플래시가 꺼진 청문회장, 리처드의 침묵,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게 끝났지만 동시에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무겁지만 거짓보다는 가볍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배운 교훈이었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죠. 출발 안내판을 봤습니다. 서울행 비행기가 자정에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왕복입니까? 편도입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전 러시아를 떠날 때도 편도 티켓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도로 주세요. 대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줄지어 있었죠.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태경 소장이었죠. 모로조프 박사님, 청문회 잘 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으로 오시는 겁니까? 네, 지금 공항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핵융합연구원 수석연구원 자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의 이론을 평화적 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화적 목적. 제가 평생 꿈꿔온 것이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말인 소령이 마중 나갈 겁니다. 편안히 오세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지만 상관없었죠. 진실의 무게는 좌석 등급과 무관하니까요. 14시간의 비행.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난 사흘이 떠올랐죠. 한국의 지하 깊은 곳에서 본 푸른 빛. 완벽하게 제어된 1억 도의 플라즈마. 그리고 KARC-1.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인 사업가였죠. 혹시 뉴스에 나온 그 박사님 아니신가요? 청문회에서 증언하신.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국이 누명을 벗었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바다. 그 이름처럼 평화롭기를 바라는 바다였죠. 서울에 도착한 건 10월 4일 새벽 5시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자 기말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죠.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이른 시간인데 나와주셔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죠. 피곤하시겠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일출입니다. 성남공항 활주로에서 보는 일출이 장관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자주 봤던 풍경이에요. 그녀의 아버지, 한국핵융합연구의 선구자였다고 했죠. 공항 제한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말인의 신분증으로 쉽게 통과했죠. 활주로 옆 전망대에 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기말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한국이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뭔가요? 핵은 무기의 힘이지만 회복은 사람의 힘입니다. 기말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한 거예요. 무기가 아닌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요.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에서 나온다고요.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활주로를 비췄죠. 비행기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죠. 저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쿄행입니다. 이제 일본도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협력 제안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확산되는군요. 네, 하지만 평화적 확산입니다. 파괴가 아닌 에너지를 위한 확산이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죠. 멀리서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박사님, 기말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보고서 제목,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 숨겨진 핵평화. 완벽한 제목이었죠. 사실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뭐가요? 핵이라는 단어를 쓸까 말까를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했죠.
김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리처드였죠.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알렉세이.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리처드, 미안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상부의 압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군요.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서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알렉세이.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용기를 갖고 싶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아린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해가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였죠. 강물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한강입니다. 김아린이 가리켰습니다. 기적의 강이죠.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지만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했으니까요. 맞았습니다. 한국은 회복의 나라였죠. 이제 어디로 가시겠어요? 김아린이 물었습니다. 일단 호텔로 가서 쉬고 싶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 말입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머물려고 합니다. 정말요? 여기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고 싶어요. 평화를 위한 진짜 과학을요. 김아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사님. 한국은 박사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다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이번엔 서쪽으로 향했죠. 저건 베이징행입니다.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협력을 원한다고 하네요. 어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전화했다고 들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대결에서 협력으로, 파괴에서 창조로. 박사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러시아를 떠날 때와 지금, 뭐가 다른가요? 생각해봤습니다. 그때는 도망이었어요. 거짓에서 도망친 거였죠. 하지만 이번엔 선택입니다. 진실을 선택한 거예요.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벽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졌죠. 가시죠.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공항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아니, 성남공항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던 바로 그곳.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강을 건너면서 창밖을 봤죠.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쟁도, 분단도, 그 어떤 것도 이 강의 흐름을 막지 못했죠. 한국은 회복을 택했다. 무의식 중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김아린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혼잣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죠. 파괴가 아닌 회복, 전쟁이 아닌 평화, 거짓이 아닌 진실. 한국은 회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았죠. 멀리서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서울의 상징. 이제는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CIA의 정보 오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의 핵융합 기술이 인류의 미래 에너지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UN 사무총장이 한국의 기술 공유 결정을 환영한다고 김아린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이제 됐어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미래를 봐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햇빛이 한강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빛 조각들이 춤추고 있었죠. 평화, 그것이 제가 본 것이었습니다. 핵 없는 핵 평화, 숨겨진 평화가 이제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저는 과학자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이 회복의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